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서게 된 김소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첫 번째보다 더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아파트 22층 넓은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소영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소영 씨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리는 드립 커피.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45년간 남편과 두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살았던 그녀에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소영 씨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소영 씨는 1951년생으로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1977년 26세에 결혼한 후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남편 김정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감정적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45년간 부부였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영아, 밥 줘. 빨래 다 했나? 아이들 학원 보냈나? 결혼 생활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소영 씨의 감정이나 꿈, 희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영 씨도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소영 씨는 자신만의 작은 취미를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독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책만 읽고 있어? 살림이나 제대로 해. 남편의 핀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다른 세상을 꿈꾸고 에세이를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둘째 아들은 대구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는 소영 씨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니 더 이상 대화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소영 씨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왜 이렇게 자주 가? 집에서 뭘 하면 안 되나? 친구들과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나? 가정주부가 밖으로만 돌아다니면 되나? 소영 씨는 점점 숨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시 창작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무슨 시를 써? 그런 쓸데없는 일 그만하고 집에서 얌전히 있어. 그날 밤 소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는 존중해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소영 씨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온 소영 씨의 첫 소감이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소영 씨는 작은 서재를 꾸몄습니다. 45년간 모아온 책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작은 책상을 놓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72세 김소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진 만큼 외로움도 컸습니다. 45년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적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 소영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줄이야. 그것도 72세의 나이에 첫 번째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김소영 씨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참고 견뎌낸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1977년 26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늙어가는 것이 소영 씨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남편 김정수 씨는 당시 29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견실한 건설회사에 취직한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소영 씨의 부모님도 만족스러워했던 신랑감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결혼과 함께 병원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성격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자의 역할은 집안일과 육아에 국한된다고 믿었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돼.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돼. 정수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간호사 일을 그리워했지만 남편의 뜻에 따랐습니다. 1970년대 말, 아직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적이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1979년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영 씨는 처음 받아든 아기가 신기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기, 수문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애 보는 게 어디 있어? 라며 완전히 소영 씨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눕거나 TV를 봤습니다.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안일은 당신 일이야. 정수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1982년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소영 씨의 고생은 배가 되었습니다. 3살 차이의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자신만의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영 씨는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나 밤늦게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책 읽고 있어? 그럴 시간에 집안 정리나 해. 남편은 소영 씨의 독서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에게 독서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씨의 수입만으로는 빠듯했지만 소영 씨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 여자가 돈 벌러 나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부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 씨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용돈조차 남편에게 받아 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권위적이었습니다. 특히 딸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여자애가 너무 활발하면 안 돼. 얌전하고 조신해야 해. 소영 씨는 딸이 자신처럼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의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에서 자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칠씩 친정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우리 집 며느리는 정말 안 되겠어. 시어머니의 핀잔은 일상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 소영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영 씨는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시간을 늘리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부러워요. 독서 모임의 다른 회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소영 씨에게는 그런 칭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45년간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부부만 남게 되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통 관심사였던 자녀 교육이 사라지니 대화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정수 씨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소영 씨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간섭했습니다. 그때 소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2023년 이혼을 결정한 것입니다. 72세의 나이에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입니다. 2023년 4월 이혼 신고를 마친 소영 씨는 해운대 중동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2층 작은 투룸이었지만 45년 만에 처음으로 오롱지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소영 씨는 진정한 혼자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45년간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낯설고 적적했습니다. 침실의 더블 침대가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소영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 첫 번째 일은 작은 서재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45년간 몰래 숨겨두며 읽었던 책들을 당당하게 책장에 꽂아두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책 읽기를 방해할 수 없어. 소영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책상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동안 쓰고 싶었던 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2세부터 시작하는 인생 일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45년간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자신 혼자를 위해
요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컵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소영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차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작은 밥솥으로 소량의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들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근처 마트와 병원, 도서관 위치도 파악했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다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혹시 혼자 사세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소영 씨가 답했습니다. 그럼 가끔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저도 혼자 살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이웃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분으로 혼자 사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만한 자유가 없어요. 박 여사의 조언이었습니다. 5월이 되자 소영 씨는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해운대구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소영 씨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 독서 모임이 매주 화요일에 있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사서의 안내였습니다. 소영 씨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45년간 혼자만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설렜습니다. 첫 번째 독서 모임 날, 소영 씨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올지, 자신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도서관 3층의 작은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시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모임 진행자인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72세고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소영 씨의 소개에 다른 회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그날의 주제 도서는 박완서의 나목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 반가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진행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공감됐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경험이 쌓일수록 문학 작품이 다르게 읽히죠. 진행자가 칭찬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소영 씨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45년간 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 분이 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다음 모임도 꼭 오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이렇게 소영 씨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그녀에게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해봐야겠어. 소영 씨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영 씨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독서 모임에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소영 씨는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던 그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소영 씨의 깊이 있는 독서,
경험과 사려 깊은 의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월의 첫째 주 화요일, 평소와 같이 독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날의 주제 도서는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윤동주의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와 온화한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참여하신 분이 계시네요. 진행자인 김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최동건 선생님입니다.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최동건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을 좋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분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영 씨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날의 토론 주제는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유명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진행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최동건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인이 느끼는 고독과 그리움이 별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교사다운 해석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좋은 해석이네요. 소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자가 소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덧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소영 씨의 대답에 최동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최동건 씨가 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시죠? 오늘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문학의 조예가 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예요. 좋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더 나눌까요? 소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2세의 남성과 차를 마신다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최동건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커피 부탁드려요. 최동건 씨가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소영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남성과 단둘이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렘보다는 어색함이 더 컸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최동건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여기서 책 읽으며 시간 보내요. 독서 모임은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야 이런 모임에 나올 마음이 생겼어요. 소영 씨는 그가 호랍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최동건 씨의 말에는 비판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학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소영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어요.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시도 쓰고 있고요. 시를 쓰세요? 대단하시네요. 아직 서투르지만요.
나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라. 혹시 소영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간호사를 했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요. 그 후로는 줄곧 주부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동건 씨는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소영 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셨다면 정말 힘든 일이셨을 텐데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체력이 안 될 것 같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동건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에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소영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소영 씨는 최동건 씨와의 만남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이런 만남이 72세에 일어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최동건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 씨는 그동안 계속 그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인생에 대한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그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독서 모임 날이 되자 소영 씨는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72세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소영 씨는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최동건 씨가 이미 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를 고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날의 주제 도서는 박경리의 토지였습니다. 방대한 작품이라 일부만 발췌해서 읽는 것이었지만 토론거리는 충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의 삶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서희라는 인물이 특히 강인해 보였어요.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최동건 씨가 소영 씨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습니다. 지난주 이후로 계속 생각해봤는데 소영 씨 말씀처럼 나이 들어서야 문학이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최동건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젊었을 때는 주로 기법이나 구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등장인물들의 심정이 더 와닿아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요.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이제는 절절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문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동건 씨는 혼자 사는 노하우를 소영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리는 어떻게 하세요? 소영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45년간 아내가 다 해줬거든요. 하지만 1년 정도 연습하니까 간단한 건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혼자 요리하는 게 어색해요. 한 사람 분량으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번에 많이 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편해요. 제가 터득한 노하우예요. 이런 실용적인 조언들이 소영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바다 구경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최동건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나 차를 마시는 것과
따로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같은 독서 모임 회원끼리 친구로서 만나는 거니까요. 최동건 씨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6월의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조용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최동건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걸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소영 씨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냈죠. 최동건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소영 씨는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 2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어요. 자녀분들은 없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가끔 화상통화로 안부는 확인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대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동건 씨는 소영 씨의 이혼 사연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혼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5년 정도 고민했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망설였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비로소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소영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누군가와 이렇게 설레는 시간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일기에 소영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건 씨와 바다에서 산책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관계가 사랑일까? 7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인생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 최동건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소영 씨의 일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 독서 모임이 기다려졌고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7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소영 씨는 자주 자문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 후 소영 씨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동건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좋은 분을 알게 됐어요. 남자분이세요? 네, 전직 국어 선생님이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로맨스네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진짜라고 하던데요. 사랑이라니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해요. 저는 찬성이에요. 박 여사의 격려가 소영 씨에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 수진이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근데 너무 외롭지는 않으세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재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황혼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 혼자 사는 것도 좋고. 하지만 소영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최동건 씨와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독서 모임에서 소영 씨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최동건 씨가 눈치챘습니다.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모임이 끝난 후 카페에서 소영 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최동건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72세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소영 씨, 나이가 사랑의 제한을 두나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다고. 최동건 씨의 말이 소영 씨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소영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5년간 혼자 살면서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해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최동건 씨의 신중한 제안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 씨는 동서 민경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민경이는 소영 씨의 이혼을 지지해준 몇 안 되는 가족 중 하나였습니다.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자유로운 생활이 좋더라. 혹시 좋은 분이라도 만나셨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 보이는데요. 민경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소영 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누구세요? 소영 씨는 최동건 씨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고모,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지지가 소영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 자녀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소영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성을 만났습니다. 요즘 자주 보던 남자분과는 안 보이시네요. 혹시 사귀시는 거예요? 그 여성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아, 그래요? 하지만 보기 좋으세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동반자가 있으면 좋죠. 집으로 돌아온 소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보기 좋다는 말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소영 씨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동건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할까?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남은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소영 씨는 점점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의 어느 더운 오후, 소영 씨와 최동건 씨는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두 사람은 평소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건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하고. 최동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영 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국문과에서 만났죠. 정말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최동건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명하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성숙했죠. 43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소영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부인을 두었던 남자가 지금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교되시지 않나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고. 소영 씨, 비교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내는 아내고 당신은 당신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최동건 씨는 소영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소영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부인도 배려심 깊은 분이었지만 최동건 씨 역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머니를 잊었냐고 하더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 화상통화에서는 아버지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최동건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 씨를 만나기 전 5년간은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이혼 후 처음 혼자 지낼 때는 자유롭다는 생각보다 외로움이 더 컸어요. 그런데 소영 씨를 만난 후로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최동건 씨의 진솔한 고백에 소영 씨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동건 씨와 함께 있으면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들이요?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영 씨,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아닐까요? 75세면 소영 씨보다 3살이나 많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때 최동건 씨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예요? 제가 쓴 시들이에요. 소영 씨를 만난 후에 쓴 작품들이에요. 소영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를 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동건 씨가 한 편을 읽어주었습니다. 제목이 늦은 봄이에요. 70년을 살아와도 몰랐던 마음이 있었다. 가슴이 이렇게 뛸 줄. 72세에 알게 되다니 늦은 봄이 더 아름다운 것은 기다린 만큼 간절해서일까. 당신을 만나고서야 진짜 봄을 알게 되었다. 소영 씨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시를 써준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저를 위해 이런 시를 써주시다니. 소영 씨가 제게 준 감정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더 많이 썼는데 나중에 모두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영 씨, 저희 사귀는 거라고 해도 될까요? 최동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5세와 72세가 사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영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72세와 7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정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최동건 씨가 말했습니다. 소영 씨,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늦게라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 씨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연인이 생겼다는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소영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동건 씨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72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이렇게 깊고 진실할 줄이야. 앞으로가 정말 기대된다. 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관계가 공식화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2204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어머, 정말 몇 살인데? 70대 초반이라고 하던데. 남자분은 더 나이가 많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영 씨를 바라보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부럽네요. 아, 네. 좋은 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진짜라고 하던데. 어떠세요? 행복해요. 소영 씨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생활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갑자기 부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정말이에요? 수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과 자주 다닌다고. 소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관리사무소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좋은 분 알게 됐어. 엄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2세에 무슨 연애예요?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보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모녀간에 처음으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세상 체면을 걱정했고 소영 씨는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혹시 재산 목적은 아니겠죠? 수진아, 내가 너무 하는구나. 동건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죠. 요즘 노인들 노린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던데. 딸의 의심스러운 태도에 소영 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수도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남매가 함께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입장? 내 행복보다 너희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소영 씨는 자녀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습니다. 이혼할 때는 지지해주던 아이들이 왜 이번에는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건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동건 씨,
아이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해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화상통화로 한 소리 했어요. 어떻게 하죠? 시간을 두고 설득해봐야겠어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이해해줄 거예요. 최동건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영 씨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최동건 씨를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진아, 민수야, 동건 씨를 소개하고 싶어. 직접 만나보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당일, 최동건 씨는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동건입니다. 수진이와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동건 씨의 진실한 태도와 품격 있는 언행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해요. 어머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최동건 씨의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에 자녀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혹시 재혼 계획은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형태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제가 너무 걱정했나 봐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지지할게요. 소영 씨는 자녀들의 변화된 태도에 안도했습니다. 최동건 씨의 진실함이 통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동건 씨가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좋은 분들이네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제 행복을 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 놓고 함께 다닐 수 있겠어요.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라는 장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인정을 받은 호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다닐 수 있었습니다. 8월이 되면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동반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최동건 씨가 소영 씨의 아파트로 와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는 1시간의 산책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바다가 유난히 아름답네요. 최동건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보는 바다라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소영 씨가 답했습니다. 이런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걷는 아침 산책은 두 사람에게 하루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동건 씨가 터득한 요리 솜씨와 소영 씨의 45년 살림 경험이 합쳐지니 훌륭한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동건 씨,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소영 씨가 칭찬했습니다. 소영 씨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혼자 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은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각자 혼자 지낼 때는 대충 때웠던 식사가 이제는 정성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5년간 진정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던 소영 씨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어디였어요? 최동건 씨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부분이요. 우리 이야기 같아서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부분이 와닿았어요. 작가가 우리를 보고 쓴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커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회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으세요. 문학을 사랑하는 두 분이 만나셨으니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다른 회원들의 축하였습니다. 9월이 되자 두 사람은 첫 번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72세와 75세의 나이에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라 설렘이 컸습니다. 정말 여행을 가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소영 씨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최동건 씨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경주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둘러보고 첨성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한옥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소영 씨, 저와 함께해서 행복하세요? 첨성대를 배경으로 앉아 있으며 최동건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5년간 죽은 듯이 살았는데 소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어떨까요? 최동건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재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영 씨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동거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떨지. 좋아요. 함께 살아요. 10월부터 두 사람은 소영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동건 씨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온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소영 씨가 최동건 씨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5년 만에 다시 가정이 생겼네요. 함께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결혼 생활 경험이 있어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각자의 취미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소영 씨는 독서와 일기 쓰기를, 최동건 씨는 시 창작과 서예를 계속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어요. 소영 씨의 소감이었습니다.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소영 씨와 최동건 씨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걱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보기 좋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의 축하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소영 씨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혼자 사는 회원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까요? 좋은 분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어요. 한 회원의 말이었습니다. 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수진이가 부산에 내려와서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매일이 즐거워. 최 선생님도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최동건 씨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거든요. 민수도 대구에서 올라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잘못 생각했나 봐요. 괜찮아.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앞으로는 적극 지지할게요.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의 부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박 여사님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소영 씨와 최동건 씨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시니어 커플로 인식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실버 문화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동건 씨가 소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강연은 해운대구 시니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 씨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어떻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소영 씨와 최동건 씨는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랑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니까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2024년이 되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최동건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늦봄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세요. 우리 모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어요. 소영 씨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최동건 씨가 덧붙였습니다. 모임은 점점 인기를 끌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모임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저희 덕분에 새 커플이 탄생했어요. 소영 씨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는 거니까요. 봄이 되자 두 사람은 또 다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작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영 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시니어들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늦봄 카페로 정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죠. 소영 씨는 당당했습니다. 2024년 5월 소영 씨와 최동건 씨가 만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에서 1주년을 기념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전 첫 만남의 설렘이 이제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변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최동건 씨가 회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영 씨가 답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의 어색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마침내 얻은 행복까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늦봄 카페는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였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두 사람이 쓴 시니어 사랑 이야기 에세이집도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는 개업 첫 달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단골 손님들의 말이었습니다. 소영 씨와 최동건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7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분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용기는 연습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하기.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소영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최동건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여성은 몇 달 후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습니다. 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두 번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작년 경주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또 가고 싶어졌어요.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볼까요?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걸으면서요.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성산일 출봉에서 함께 일출을 보고 올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제주도의 바람을 느끼며 책을 읽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성산일 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최동건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75세와 73세가 결혼한다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소영 씨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법적인 재혼이 꼭 필요할까요? 하지만 최동건 씨의 진심을 생각하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9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축하해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늦게라도 이런 행복을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민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최동건 씨의 아들도 캐나다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축하드려요. 독서 모임 회원들도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식 부부가 되니 더욱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늦봄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도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랑하고 싶어요. 젊은 손님의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소영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두 사람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동건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책 제목은 72세, 나의 첫 번째 진짜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진솔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사랑에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이제 소영 씨와 최동건 씨는 73세와 76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보내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한 꿈이나 사랑이 있으신가요? 소영 씨와 최동건 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2세에 시작된 소영 씨의 첫 번째 진짜 사랑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